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치는 대한민국의 원조입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김치는 역시 우리나라 것이죠. 네. 그럼요. 예. 중국이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럽더라도 부럽죠. 네. 김치는 또 대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김치가 중국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말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변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 발표된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예. 지지층이 약간 결집하는 움직임이 있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집. 아주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횡보, 긍정평가는 횡보하면서 설 연휴 전후로 반등, 회복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예. 20일 날 바이든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또 한미 관계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분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1분기 경제 상황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확진자, 그다음에 또 백신 접종도 있고요.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또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좀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이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인데요.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 한길 리서치가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 25.5%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8%였고요. 예. 그런데 보통은 지지율이 높게 나온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의 관심을 더 두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는 예. 이 3위? 세 번째로 예. 결과가 나타난 인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인데요. 14.1%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 이낙연 대표보다도 10%포인트 이상, 거의 11.4%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거 제가 일부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아예 제목을 이낙연 순환시대 이렇게 잡은 것도 제가 봤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에 네. 이낙연 대표가 이른바 별칭, 별명이라고 하면 좀 지나칠 것 같고 신중낙연이거든요. 그만큼 예. 신중하게 또 안정적인 모습으로 예. 가장 먼저 거론됐던 차기 대선 주자로 또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예.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는 신중낙연이 아니라 아차낙연 아닌가 이런 또 댓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면론 먼저 꺼낸 거라든지 또 이익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 더 견고한 지지율 나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예.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른바 세간에서는 친문 지지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렇죠. 예. 이낙연 대표가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하고, 이건 임기가 또 다 채우지 못하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예. 도전했고 결국 당대표가 됐던 이유는 바로 친문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재명 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는 45.3%로 예. 이낙연 대표에 앞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도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층이었습니다. 예. 이 지사가 이 대표보다 더 앞섰습니다. 진보층에서도 예. 이 지사가 이 대표보다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서 과연 이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동안에는 신중하다는 것이 상당히 이낙연 대표에게는 장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여러 곳으로부터 차별을 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도 가지고 있는 내공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다선 의원도 했고 예. 또 전남지사까지 역임을 했거든요. 국무총리도 했고요. 그럼요. 그렇다면 예. 뭔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더 정교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내려가고 중도층이 있다라면서 이낙연 대표도 중도층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또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 3월까지 한 두어 달 남아 있는데 3월까지가 임기인데 4월에 보궐선거도 이 대표의 또 오롯한 책임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법원 이게 네. 판결 이제 최종 확정되는데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3인 얘기가 네. 다시 또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밝히게 되면 그때는 좀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 지지율이 회복될 예. 상황일 때입니다. 예. 시점이 이낙연 대표도 동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충분하게 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또 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1분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네. 또 경제 상황도 조금 우리가 위험한 지점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상황이 보이게 되면은 예. 이낙연 대표도 동반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분석은 사면론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예, 미쳤다 마이너스. 이낙연 대표에게. 예, 예. 네, 또 코로나 국면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이익공유제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익공유제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예.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예. 또 지지층에서도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냐 사면 카드 이후에 이게 또 예. 자충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보궐선거 이후에 예. 또 새롭게 조명받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황보선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예. 다시 한 번 더 이 반등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 가보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뭐 계속 이제 뭐 언론에서는 조만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출마 선언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곧 하겠죠? 네. 예, 그러면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예, 했고 마침내 했고요. 네. 왜 안 할까요? 지금 예. 나경원 예.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이태원에서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또 출마 선언에 예. 지역 공학도 있습니다. 지역 정치학도 있는데 예. 과연 어떤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까지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서히 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를 받아 2일과 3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박영선 장관이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범여권 내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지지율입니다. 박영선 장관 18.5%, 네. 박주민 의원 9.6%. 이미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죠. 우상호 의원이 예. 8.5%, 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6.1%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야권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5%. 예.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추이를. 예. 나경원 전 의원이 12.9%, 예. 오세훈 전 시장이 12.6%,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예. 7.1%, 금태섭 전 의원이 이 범야권으로 가 있습니다. 예. 4.7%로 나타났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저 박주민 의원 같은 건 그 뭐야 한다 안 한다 얘기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앞으로 상황들을 계속 좀 지켜보고 예.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 그럼에도 그만큼 지금 불구하고 예. 네. 우상호 의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네요. 이제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네. 예.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대표 뭐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는 광폭 행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폭 행보의 네. 방향은 보수층입니까, 아니면 중도층입니까? 이게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어느 예. 쪽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선거는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갈 때 당선권에 더 가까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층과 중도층,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또 보수 성향의 대통령들은 이 중도층과 보수층을 가져갔을 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예. 결국 안철수 대표는 아니 중도층은 내가 자신 있어. 좀 보수층을 다지면 돼. 예.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중도층보다는 이 강폭 행보는 네. 보수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김동길 전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동길 전 연세대 명예교수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것 들으시면 아 이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아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분을 또 한 사람 예. 만났는데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도 네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 다분히 예.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보수층 단일화가 상당히 또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선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보수층에 대해서 이 안철수 대표의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방금 그 성대모사 괜찮았습니다. 예,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예, 그 비판이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근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이게 저 안철수 대표 때문에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큰둥한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한번 해동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좀 입당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국민의힘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가 안 대표의 단일화 참여에 대해서 최근엔 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면서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배추도사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분석을 드리면 다자 후보가 나오면 이 보수 야권 후보는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다자 후보 야권 필패론이 돼도 되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단일화 아닌 국민의힘 스스로의 힘을 더 키우는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YS, DJ, JP 여러 명의 기라성 같은 야권 후보가 나왔지만 당선이 안 되거든요. 2011년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어요. 단일화가 사실상 된 셈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단일화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선거는 두 개의 이념 지지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 대표는 이제 입당해서 갈 생각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도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내일 뭐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데 공식 선언 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자꾸 이 뜸들이기를 하면은 또 관심은 더 고조되거든요. 언제 나와 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아직 안 들어왔다. 밀물이 최대로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전략, 최적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판세는 상당히 또 불확실하거든요. 야권 단일화도 최근 들어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 선거에서 이제 여당 후보는 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반등할 때 또 상승 기세에 올라타서 이 서울시장 후보 선언을 하는 것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책무입니다. 좀 일단 마무리되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가 되고 이게 설 연휴까지가 중요하거든요. 또 장관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이 정해지는 것도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장관은 이제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문제 당장 지금 뭐 그 일을 실무를 맡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민생현 쪽으로 얘기 넘어가서 이제 해보죠.
코로나 국면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듭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 네.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주는 이 방안 논의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공유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건 좀 예. 정부가 지원한 건데 이익공유제는 예. 다른데 자영업자가 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을 당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12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절반이 넘는 53.6%였고 반대는 예. 38.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 혹시 뭐 연령 따라서 좀 찬반이 좀 갈리진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영업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프리랜서나 다른 분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니, 나도 힘든데 네네. 이런 정서가 지역적으로나 연령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 지역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도 우리도 힘든데 예. 이런 정서가 있으면서 거의 팽팽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또 4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은데 반해서 예. 또 30대는 우리도 힘들어요. 30대도 좀 챙겨주세요 하는 찬반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치도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3,000대 들어와서 뭐 비투니 뭐니 해서 또 뭐 과열이니 이런 얘기 많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과열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순기능을 바라봤을 때 하는 그거 제도가 공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 공매도를 연장해 왔는데 이거 다시 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제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부활 안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유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송민환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이거 그러니까 3월 중순이죠? 네, 중순에 공매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판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힌 이후에 예. 이 투자자들로부터 좀 거센 항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공매도라는 제도는 뭐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해서 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예. 하락장일 때 매도 주문을 내는 그런 매매 방식입니다. 이게 주가 하락 베팅으로 인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그 주식 투자 전략 중 하나인데요. 예. 이 고평가된 주식을 좀 매각을 해서 가격 거품을 좀 빼고 예. 그리고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참여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좀 이런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텐데 네. 이런 흐름이 좀 깨지진 않을까 좀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3,000대로 들어온 것 자체가 지금 개인 투자자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 네. 이제 개인 투자들이 사실은 이끌어온 거는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거를 뭐 공매도라 해서 거품 뺀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익은 어찌 보면 주로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에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기울어진 운동장, 예,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저 개인 투자자는 이게 아직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좀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빌려준 주식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담보가 확실한 그런 뭐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뭐 아니면 기업 이런 쪽에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덩치가 큰 이들 기관보다는 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제도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따라서 이 공매도가 이 기관이나 외국인과 같은 그런 특정 세력의 활용 수단으로서 그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제도 개선하지 않고 좀 묵인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의 그 수익 대분의 그 합리적인 시장 구조가 좀 왜곡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공매도 제도가 사실 개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 제한돼 있고 또는 정말 개인이 보기에도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을 했다는 경험들이 있었다면 불신이 네. 지금처럼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근원들 뭐라고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제일 좀 근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 사례를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셀트리온은 예전에 그 공매도가 가장 집중됐던 종목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공매도 때문에 이제 해당 주가가 안 올랐다, 뭐 이런 음. 피해 의식이 좀 형성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한국 주식 투자자연합회라고 있는데요. 이 한투연의 전신이 바로 이 셀트리온 주주 연합이거든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셀트리온의 그 공매도 세력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주주 연합까지 갖춰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좀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좀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예. 그 회사가 좀 어떤 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혹은 납득시키기 어려운 그런 모델 내지는 이런 영업 방식이나 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좀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보통은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표면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점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한 가지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공매도 참여를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데 나는 못한다. 뭐 이런 불만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고 예. 이런 제도의 불만이 어떤 좀 공매도에 대해 불신 내지는 좀 불만으로 표출되는 그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이게 네. 된다면 어떤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금 같은 큰 반발은 없으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신용도에 어떤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예.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공매도 하려면은 좀 주식을 이렇게 빌려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이제 개인 그들한테 이제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공매도 힘들겠죠.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을 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에 가서 예. 뭐 내가 이제 공매도 하고 싶으니까 주식을 좀 빌려달라 예. 하면은 국민연금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예. 이제 빌려줬다가는 이제 못 갚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큰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걸 좀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대와 같이 뭐 자본금이 한 9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예. 이걸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주식을 조금 비교적 쉽게 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이제 쉽게 공매도가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빌려올 데가 없으니까 못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기회 그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가운데는 이른바 큰 손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담보 부분에서 충분히 갖고 있다면 이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제도가 개선된다면 뭐 어떻게 네. 될지 상황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 대부분 그 전문가들은 이런 좀 공매도의 제도의 어떤 그 순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 다만 이 기관이라던가 이 외국인들과 같이 그런 특정 세력의 활용 수단으로서 이 그동안의 그 폐해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서 묵인했기 때문에 예. 이런 좀 자본시장의 그런 수익 구조가 왜곡됐다라는 점에서는 이 공매도 제도를 좀 네네.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네. 의견에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 그 주식시장을 좀 계기로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좀 현실적으로 좀 기관과 좀 외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좀 잇따르고 있고요. 예. 이런 과정이 좀 선행돼야지 이런 공매도 제도의 그 부활을 좀 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공매도 제도라는 거는 이게 차익 공매도하고 무차익 공매도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좀 무차익 공매도 제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내가 주식을 제3자로부터 빌려오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네네. 다시 한번 이제 그 매입 그 주식을 갚는 예.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버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금융당국의 그 사후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강화해야 한다. 네. 이런 좀 지적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금융위 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도에 골드만삭스의 그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네. 75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불법 공매도를 막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좀 지적이 이어졌고요. 또 작년에는 그 외국 운용사가 무차익 공매도를 위반한 것을 좀 적발을 하면서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금융당국의 좀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져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든 안 풀리든 분명한 거는 이제 제도를 분명히 손 봐야 되는 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 좀 살펴볼게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현황 어떻게 나옵니까? 네, 현재 그 3차 재난지원금인 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자가 예. 2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예. 버팀목 자금 접수 사흘째인 1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2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로써 누적 신청자 수가 231만 명이 됐습니다. 네. 이 전체 신청 대상자가 276만 명이니까요. 이게 한 84%가량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 후에 좀 곧바로 수령을 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앞서 11일부터 4일 동안 이 지원금을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96%에 해당하는 222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했고요. 예. 또 금액은 모두 3조 1,155억 원이었습니다. 예. 좀 개인별 지급액으로 살펴보면 일반 업종은 100만 원, 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예. 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집합금지. 이 업종 예.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 지급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업종 133만 2천 명한테 1조 3,300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예. 또 영업 제한 업종 65만 7천 명한테는 1조 3,10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의 그 10만 5천 명은 3,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네, 오늘도 좀 지원 현황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요. 예. 일단 어제 오후 6시까지를 좀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 1천억 원 가운데에서 76% 정도가 집행된 상황이고요. 예. 네, 이제 좀 홀짝 신청제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예. 13일부터는 어제부터죠. 예. 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네, 지급이 바로바로 다 잘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원금 지급 소외되는 분들 없길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